자, 이번에는 집값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집값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좀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임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노도강 집값까지 들썩이자. 노도강은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구를 말합니다. 집값이 들썩이자 더 센 카드 내비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다. 어제 토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가 꿈틀한다. 9.13 대책 이전 선 넘어선 곳이다. 그래서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다. 집값.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오고 흘러가는지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을 때는 바로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만약에 집값이 정부 입장에서 너무 오른다고 판단됐을 때는 무슨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얘기도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시사했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분양할 때 이 값을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집값 과열 대비 추가 대책 마련 중이다. 지역구 일산에서 내년 총수에 나올 것이다. 정치적인 요 입장도 밝혔는데요. 요 분양가 상한제 얘기입니다. 여기 소개돼 있어요.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이고 민간 택지에서는 아직 적용 지역이 없다. 그런데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시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그 토론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최근 들어서 약간의 일부 지역에 있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통계 수치에서 저희가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거의 매일 주택시장의 현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인다면은 저희가 그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집값이 좀 잡히는 거 했다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질문을 받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는 그 민간이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못 올리게 막는 거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통해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분양받은 사람들은 더 매매 차익이 로또가 돼요. 그걸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택토지보증공사에서는 그걸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민간 분양대 아예 별도로 아예 가격을 상한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사한 거거든요, 지금. 그거는 더 세게 들어가는 거죠. 시장 가격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신규 분양이 로또 당첨이 돼서 더 오히려 그 부동산 시장을 더 투기판으로 더 만들지 않겠느냐. 지금 문제는 전국적으로는 지금 빈집이 자꾸 늘고 있어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빈집이 자꾸 늘고 지방은 오히려 떨어져요. 근데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 보십시오. 3기 신도시나 이런 거는 수도권에 대해서 외곽지대 이런 데만 자꾸 신도시 발표를 하잖아요. 정작 문제는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이 걸렸으면은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정상세포를 자꾸 공격하는 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금리라 돈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급 부족이거든요. 공급 부족은 신규 분양 지금 없잖아요. 또 중고주택은 매매 나오려면은 지금 양도세를 다주택자는 최고 70%를 때리거든요. 양도 차익에.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도 중고주택 안 내놔요. 신규 주택 공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내만 자꾸 오르는 거예요. 또 GTX는 자꾸 2개를 교차한다고 강남은 해놓지 않으니까 자꾸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부가 시장하고 이제 그만 싸우고 경제 논리에서 이걸 풀어가야지 자꾸 투기다 이런 쪽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시장은 오히려 더 기형적으로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있고 수요가 많은 곳에 거기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시네요. 엉뚱한 데다 짓는 거죠. 엉뚱한 데다가. 저 3기 신도시 저 가뜩이나 지금 집값 떨어지고 교통 불편한 데다가 자꾸 집만 짓는 거죠. 그건 정부에서 우리도 했어? 이 정도 효과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 시내에서 저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보면서 전 참 김현미 장관스러운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현미 장관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고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이 집값 잡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뭐 물불 가리지 않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서서도 서울의 그 지금 반시장적 정책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엔 서울의 공급력이 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서울의 집값은 본인이 원하지 않게 오히려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케이스를 통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실패할 정책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김수민 평론가는 혹시 뭐 다른 쪽 방향으로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절대적으로 답이 없는 정책인 것이 뭐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게 이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치솟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2014년부터 이 정책을 풀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 국면에서는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을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조금 더 일찍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정책인 거는 맞다고 봅니다. 조금 하려면 좀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건데요. 조국 민정수석 얘기 저희도 어제 뭐 법무부 장관 설이 나온다 전해드렸는데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이 이 얘기로 참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전해드리죠. 후속 기사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내용을 실었어요. 조국, 난 입법 부영 아닌 행정부영 인간이다. 첫 거취 언급했다. 중앙일보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확인해 보니까 막상 전 조국 수석 측에서는 이런 얘기 중앙일보에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약간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럼 주변에 이런 얘기를 좀 한 게 전해진 건가요? 아무튼 요거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좀 해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셔서 이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튼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보도가 되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이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설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진짜로 가는 건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해서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사로 소개해드리죠.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직행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2019년에도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그 경우거든요. 그런데 180도 말 바뀐 여야입니다. 입장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릅니다. 이걸 비판한 기사입니다. 당시에는 군사정권도 못한 인사다 규탄했던 민주당은 지금은 조국이 적임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은 8년 전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더니 지금은 헌법질서 모독이라고 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할 문제고요.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 직행 땐 셀프 검증.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본인을 검증하게 되는 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판론이 일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뭐 좀 생각해 볼 지점인데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사법 개혁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뭐 법무부 장관으로 올린다면 지금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근데 과거에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예, 그런 비판했었던 것도 있고 조국 수석만큼 또 다른 또 그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는 것이 모양상 좋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굳이 뭐 이런 느낌이 왜 굳이 말을 오르면서 조국 수석을 다시 기용을 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은 한 30초 정도 남았네요, 시간. 30초요? 예, 짧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죠. 네. 내로남불 정권의 끝판. 근데 과거에 한국당은 또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과거에 잘못된 거 하지 말자 그래놓고 왜 자꾸 잘못된 걸 같이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럼 한국당 입장은 과거에 이게 잘못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럼 뜻이? 아니 내용이 잘못된 것을 하지 말자고 했다는 것을 왜 자기네들은 하냐 이거죠. 네. 또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플라스틱 클러스입니다. 껌이나 치약이 아닙니다. 지금 바위에 이끼처럼 붙은 건 다름 아닌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 크러스트, 즉 플라스틱 딱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오염입니다. 2016년 처음 발견된 이후 계속 늘어나 지금은 갯바위의 약 10%를 덮고 있다는데요. 바위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특히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화산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우주에서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러시아의 한 무인도 화산 폭발이 우주에서 관측됐습니다. 버섯 모양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위는 온통 화산재와 가스로 가득한데요. 엄청난 연기에 주변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엔 한때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조 바이든입니다. 2020 미국 대선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저택이 화제입니다. 한눈에 봐도 호화롭게 꾸며져 있는데 월세가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저택의 매매가는 현재 약 53억 원, 5개의 방과 10개의 화장실, 체육시설과 사우나도 갖췄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본인은 가장 가난한 상원 의원이라며 중산층 조를 자청해 지지를 받아왔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대중의 실망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앞뒤가 안 맞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으네요.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